반갑습니다. 잠모사 이어서 볼게요. 바리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밥 메모 쳐보시면 지금부터 메모 치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볼게요. 바리밥, 즉 어머니의 몫으로 미리 덜어놓은 따뜻한 밤을 바리밥이라고 하거든요. 바리밥, 즉 따뜻한 밥을 남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대상이 제3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 남 주시고 잡숫는이 찬 것이며,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잡숫는이 찬 것이며, 드시는 것은 찬밥을 드시고 계신답니다. 즉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죠. 즉 자식에게는 따뜻한 밥 주고 어머니는 찬밥 먹고, 두둑히 다 입히고 네모 쳐보세요. 두둑히 다 입힌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되겠죠. 두꺼운 옷 또는 따뜻하게 옷을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여기 밑줄 겨울이라 엷은 옷을, 어머니는 겨울이라서 엷은 옷을 입는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초장과 중장에 쓰인 표현 방법, 대꾸법이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보리밥 남 주고 잡수는 건 찬 것, 두둑히 입히고 겨울이라서 엷은 옷 입고, 대꾸법.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솜으로 된 치마 좋다고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하라. 보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관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건 같은 걸 채워 넣거든요. 그걸 보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솜치마가 좋아서 솜치마를 애지중지하시고 아껴 있다가 살아계실 때는 그 솜치마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보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공되고 말하라 밑줄 쳐보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 또는 어머니, 슬픔, 안타까움, 또는 어머니의 근검함도 알 수 있겠죠. 근검절약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단서가 될 테니까. 안방에 불 비치면, 안방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 되겠죠. 어머니가 계시던 안방에 불이 비치면 하마라는 글자는 혹시입니다. 혹시 님이 계시온 듯, 어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또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듯한 이란 느낌이 될 테니까 여기 밑줄 쳐볼까요? 하마님 계시온 듯, 하마님 계시온 듯 밑줄 쳐보시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지만 안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어머니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어머니의 그리움. 여기 밑줄 닫힌 창을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고 밑줄, 여기도 마찬가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슬픔. 안방에 불이 실수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안방에 불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나? 어머니가 돌아오셨나? 라는 생각에 바로 창문을 열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빠졌었대요. 산속의 추위가 이르니, 산속의 추위가 빨리 찾아오니 님을 어이하였고, 임을 어찌할 것인가?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님이라고 하는 글자는 엄마가 되겠죠. 근데 엄마가 계신 곳이 산속이라고 하는 건 무덤,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속의 추위가 빨리 찾아왔으니 산속의 무덤에 묻혀있는 어머님을 밑줄 어이하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걱정과 안타까움.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하겠습니다. 서러라 해도 갈게요. 서러워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즉 내가 아무리 서러워서 눈물을 흘려도 아들도 딴 몸이라 어머니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덤 풀 우근. 무덤에 풀이 우거진 오늘 밑줄 이 살이 붙어있단 말인가 밑줄.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덤 속의 산소에 풀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나는 이렇게 살이 붙은 상태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풍수지탄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책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빈말로 서름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 빈말로 서러 음척을 하는 것을 누구라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비추셔볼까요? 빈말로 서러 하는 것을 누구라도 믿지 마세요. 그럼 이건 진심이 아니라 1번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내가 서러워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안타까워해야죠. 그걸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반어적 표현이 될 거고. 2번 화자는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자책하고 있고요. 화자는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자책하고 있고. 3번 화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고 있죠. 여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뭐냐면 무덤 위에 풀이 우거지면요. 일반적으로 무덤에 가서 산소에 가서 무덤에 쌓여있는 잡초를 뽑아요. 식목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산소에 방문하시면 산소 무덤에 있는 잡초들을 뜯을 텐데 그러한 역할도 하지 않고 풀이 우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화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책하고 있다. 또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효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과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나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한 가지의 시야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 좀 넓혀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갈래복합 2강을 들어갈게요. 딱 2개 남았네요. 최대한 스피드 있게 해봅시다. 윤리유고 윤리유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밤나무 밤나무 마을에 담긴 노래라는 뜻입니다. 밤나무 마을에 담긴 노래라는 뜻이 윤리유곡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는 뭐가 나올 거냐면 세속 같은 말, 속세 같은 말, 현실을 잊고 우리가 매번 자주 보는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주제가 나오는 작품이 윤리유곡이거든요. 세속 같은 말, 속세 같은 말, 현실을 잊고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작품이 윤리유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작품들이 주제적인 측면의 작품들이 거의 다 자주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볼게요. 도연명 죽은 후에 또 도연명이 나단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연명이 죽은 후에 연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도연명이 죽은 다음에 또 연명이 나단말 밑줄 쳐보시면 또 연명이 나단말 도연명이 죽었는데 또 도연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화자 자기 자신을 도연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결국 화자 자신을 도연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화자는 도연명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화자가 도연명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연명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도연명은요, 그 밤나무가 많은 마을에 은거하면서 자연에서 사는 삶을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도연명입니다. 갈게요. 밤마을의 옛 이름 가로 쳐보시면 밑줄 마초와 같으시고 마침 동일하구나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연명이 은거하던 마을의 이름과 화자가 은거하는 마을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도연명이 살던 곳이나 내가 살던 곳이 동일하니까 도연명이 죽은 후에 도연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화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도라와 수졸전원이야 라고 나오는데 수졸전원이라는 사자성어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연친화적인 사자성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기 위해서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화자가 전원 또는 자연으로 돌아온 이유는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원으로 돌아가서 은거하고 있다. 이어서 할게요. 돌아와서 수졸전원하는 것은 기오네오 다르랴. 기, 그 사람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기는 도연명이 되겠죠. 도연명이나 내가 다르랴. 다르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다르지 않다. 서리적 표현. 다르지 않다. 이어서 갈게요. 여기 밑줄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나는 공명과 부기를 모두 다 잊었어. 1번 대꾸법. 비슷한 문장 소재 반복이죠. 대꾸법. 2번 나는 세속적 가치를 버렸어. 나는 세속적 가치를 버렸어가 되겠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잊기 마련이니까요. 대꾸법 또는 세속적 가치를 버렸다. 그 다음 그럼 공명과 부기 세모 쳐보실까요? 공명과 부기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세모 쳐보시고요. 아래 세상 번우한 일, 세상 번우한 일도 세모 쳐보실까요? 세상에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이란 뜻이 번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속세랑 연관된 것이니까 세모를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어서 볼게요.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내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 부분 밑추쳐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 몸, 즉 자기 자신을 나마저 잊으니 내 스스로도 까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잊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잊는 게 맞아. 1번 서리법, 서리적 표현. 2번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즉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조선시대 때 유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내면적 가치를 버리고 있다 또는 내면적 가치를 잠시 까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작품을 쓴 작가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끼워 맞추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공명, 부귀, 세상, 번우한 일, 그리고 자기 자신. 공명과 부귀가 제일 작고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존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점층법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 내가 잊고 산 것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점층적 전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문장을 맞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끼워 맞춘 거라도 틀리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에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는 뭐냐면 점층법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얘를 맞다라고 하는 거지. 공명이 커요, 내가 커요, 공명이 커요, 세상에 번우한 일이 커요,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점층법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점층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학교에서 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점층법을 통해서 이즘의 정도가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귀와 공명을 잊는 것과 세상에 번우한 일을 잊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더 큰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즘의 정도가 커진다라고 하면서 점층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하는 측면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확인을 한 다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질가마. 질가마라고 하는 건 흙으로 만든 가마솥을 말해요. 흙으로 만든 가마솥을 조이 씻고 깨끗이 씻고란 뜻인데요. 질가마 바로 쳐보실까요? 네모 치자, 네모. 미안해. 지금부터 네모 치는 것들은 화자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것들. 자연에서 유유자적한다 라고 했을 때 소박하다라고 하는 키워드 매번 나오죠. 또는 소박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안분지족. 소박하다라고 하면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건 딸려 나오는 포인트가 될 테니까 이어서 갈게요. 흙으로 만든 가마솥을 깨끗이 씻고 바위 아래서 샘물을 길어다가 팥죽 갈개 쓰고 팥죽 네모. 팥죽도 소박한 음식이죠. 절이짐치 끄어내니 절이짐치 네모. 마찬가지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것. 절인 김치를 끄어내니 꺼내서 먹으니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는 뭐냐면 소박한 음식인 팥죽과 김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자성어 다표누함. 상충곡 할 때 나왔던 단어거든요. 소박한 음식.
단편호항이 나오면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랑 세트로 시적 상황에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설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소박한 화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계속 여기서 반복될 거야.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세속적 가치, 속세와 연관된 것들을 부정한다. 계속 이 시스템이 반복될 거니까 기준점 세워놓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금방금방 끝날 겁니다. 그 다음 가시면 자주 우리가 보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백구, 갈매기 나와요. 갈게. 어와 저 백구야. 백구 동그라미 치셔야죠. 이 똥을 쳤죠. 미안해요. 사과했어요. 나중에 뭐라 하면 안 돼요? 갈게요. 아니, 부정적인 건데 세모 쳐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호빙 째려보지 마. 남자들도 본다. 됐습니다. 정민이 본다고. 정민이 안 보지? 됐습니다.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 하는 거야? 저 갈매기 무슨 수고 하느냐? 가로 여시면 거기 나와 있는 백구랑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화하고 있죠. 또는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럼 대화하고 있다, 말을 건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백구를 마치 사람처럼 뭐 하고 있다? 의인화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백구가 무슨 뜻인지는 뒤에 것까지 보고 정리 도와드릴게요. 여기서는 바로 백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할게.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갈대숲 세모 쳐보세요. 갈대숲을 가 보시면 앞이 잘 보이지 않죠. 따라서 갈대숲은요 혼탁한 당시 세계, 혼탁하다라고 하는 흐리다죠. 흐린 당시의 정치 세계 또는 속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갈대숲이에요.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고기 동그라미.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고기를 권력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정치적 약자라고도 해석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나오는 백구는요 자연친화, 무욕, 무라일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구가 갈대숲을 엿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고기를 엿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백구는요 욕심이 많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단순히 욕심을 많은 존재가 아니라 정치 세계로 집어넣는다면 위정자가 되겠죠. 위정자 같은 말, 정치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미쳐 날뛰는 부정적인 사람의 정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이 많은 정치가, 욕심이 많은 존재. 그러면 이 백구는 vs 화자와 대조를 이루겠죠. 일체감이 아니겠죠. 여기서는요. 왜? 화자는 무욕의 삶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백구와 화자는 대조를 이루는 관계가 될 겁니다. 화자는 무욕을 추구하지만 백구는 욕심이 많은 존재니까 대조가 되겠죠. 그 내용이 아래 나와요. 나같이, 나라고 하는 건 화자죠. 군마음 세모 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군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 탐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처럼 군마음이 없이, 욕심과 탐욕이 없이 밑줄 잠만 들면 어떠리 밑줄 쳐보시면 화자는 무욕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욕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어서 갈게요. 추강 가을 강이죠. 가을강 밝은 달의 이력주
조그마한 배를 혼자 저어서 낚싯대를 떨쳐드니까지 끊어보시면 거기까지가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욕심도 없고 시간 가는 대로 물 위에 배 띄워놓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자는 백구들 다 놀란다. 어디서 일성어적은 조차 흥을 돋나니. 여기 주셔볼까요? 일성어적은 조차 흥을 돋나니. 일성어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가 나의 흥을 돋고 있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가 나의 흥을 돋고 있구나. 1번 청각적 이미지.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가 라고 나오니까 청각적 이미지. 2번 풍류 그리고 흥취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만 보시면 풍류를 즐기면서 흥취가 느껴진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남았죠? 갈게요. 황화수라고 나와 있는데 황화수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까요? 갈게요. 황화수 말따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가로 닫아보실까요? 이거는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눈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황화강이 천년에 한 번 물이 굉장히 맑은 상태로 바뀐답니다. 천년에 한 번. 엄청 희귀하겠죠. 이렇게 물이 천년에 한 번 맑은 상태가 되면 성인이 탄생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화강이 맑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출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생각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초야구년이, 초야구년 동그라미 쳐볼까요? 초야구년이 뭐냐면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들을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겠죠. 부정적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들인 초야 9년이 밑줄 다 일어나단 말인가? 다 일어난다는 소리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나라를 위해 일하는 초야 군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죠. 즉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응거하는 평생 벼슬을 하지 말고 자연 속에만 있어야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응거하고 있다가도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속세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초야 군현들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즈버 밑줄 강산풍어를 누를 주고 가거니. 즉 강산풍월 아래다 적어놓은 건 아름다운 자연. 강산풍월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거든요.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에게 주고 갈 것인가. 그럼 결국 화자는요 정치 현실보다 자연이 더 좋다. 화자의 관심은 자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에 자연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내가 이걸 누굴 주고 떠나가겠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치 현실보다는 자연에 비중을 두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강산풍월이라고 하는 건 강과 산과 바람과 달이죠. 얘를 통해서 자연을 표현하고 있죠. 즉 일부를 바탕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전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규법. 자, 마지막 한 개 가겠습니다. 수업하기 싫은가 보다. 글씨가 안 써지네요. 갈게요. 최행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최행수. 행수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그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최행수, 쑥달림 하세. 쑥 전을 붙여서 먹자. 새라고 하는 글자만 밑줄 쳐볼까요? 새. 그 새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기능이냐면 청유형 종결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자라고 해석되는 걸 우리 청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동갑. 동갑은 나이가 같은 사람을 동갑이라고 하죠. 조동갑, 꽃다리 맛에 꽃전 부쳐 먹자. 여기도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야 뭐 하세, 누구야 뭐 하세. 대꾸법. 이어서 가겠습니다. 닭찜, 개찜, 오려. 오려라고 하는 건 벼의 종류거든요. 올벼라고 있어요. 갓 태어난 벼 같은 거. 점심, 내 아무쪼록 담당함세. 내가 담당할게. 매일에 이렇게 이런 불면, 매일 이렇게 지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아무런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만족감. 즉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왜? 자연 속에서 최행수랑도 지내고 있고요, 조동갑이라고도 지내고 있으니까 화자는 자연 속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되니까 화자는 다른 사람과 자연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치서적인 작품은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